저 유튜브 채널 하세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GMP 이 재생 목록을 누릅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요. Cartesian to Spherical Coordinate 텐서 관련 책 텐서 벡터 북스 해갖고 이 동영상을 촬영했고요. 더보기를 눌러보면 소스 코드 및 텐서 벡터 관련 책 다운로드 이 링크가 있고 GMP 라이브러리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 속에 텐서 관련 책이 좀 들어있어서 다운로드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기서 Show in Folder를 누르고요. 이 압축을 풉니다. 여기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폴더 이름을 015 이렇게 하고 Call Redirect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카트 스페리.cpp 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해보면 Advanced Calculus 힐데브란트 제가 파일을 닫아버렸네요. 이거를 끌어다가 놓고 Ctrl V 하고 이 책입니다. Advanced Calculus for Application 힐데브란트 이 책이고요. 이 책은 Advanced Calculus for Application 힐데브란트 세컨드 에디션 이거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1987년도에 전기과 친구가 이 책을 사서 자기가 읽으려고 하다가 도대체 모르겠다 싶어갖고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대학 1학년 때 1987년도요.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하기 전에 이 책을 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그동안 안 읽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챕터 6 벡터 어널리시스가 있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챕터 6.17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Suppose that the rectangular coordinate xyz are expressed in terms of new coordinates u1, u2, u3 by the equation 이렇게 갖고 요 식이 주어지잖아요. 잘 보세요. 요 식에 보면 x를 u1, u2, u3 y를 u1, u2, u3 z을 u1, u2, u3 세 개의 파라미터 u1, u2, u3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벡터를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교 좌표계에서 벡터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탄젠트 벡터를 계산한다. U1 커브 그러니까 U1의 곡선을 따라 탄젠트 벡터 U1을 계산하고요. 아래에서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곡선 U1이고요. 요게 곡선 U2고 요게 곡선 U3인데요. 이 곡선에 접하는 벡터
여기서는 이게 단위 벡터로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로 된 건 단위 벡터이고요. 여기에 접하는 탄젠트 벡터를 요 곡선에 접하는 탄젠트 벡터를 요 곡선에 접하는 탄젠트 벡터를 각각 계산하는데요. 그러면서 요 U1이 이 대문자로 된 게 커브 U1 커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P점에서 요게 U1 곡선이고 이거 이 단위 벡터를 U1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식을 딱 적용하려고 보니까 또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U1 요거를 H1, U1 이렇게 단위 벡터 나타냈고 여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C++로 구현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C++로 구현하려고 했더니 안 된더라고요. 아, 이 경우는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좌표기에서 U1, U2, U3가 서로 독립일 때, 그러니까 독립변수일 때, 여기 그림에서 요 U1 곡선, U2 곡선, U3 곡선이 서로 독립일 때,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거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앞동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U1, U2, U3 이게 독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독립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앞동 영상에서 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제가 앞동 영상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요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 놓겠습니다. 카트 스페리는 우리가 앞동 영상에서 만들었고요. 오늘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GMP 라이브러리 2025 8월 오늘 날짜가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8,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링크를 2개 붙여 놨는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동 영상에서 X, Y, Z를 정의할 때 T 하나의 독립 변수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보면 We use single parameter T Cartesian to spherical transform univariate를 그래갖고 univariate는 하나의 독립 변수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접어 올리고 요 밑에서는 We use two parameters UV Cartesian to spherical transform bivariate 그래갖고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식이 X, Y,
Z은 각각 두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합니다. UV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고요. 이 경우도 제가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합니다. STU 세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트라이베리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와 일치하고요. X, Y, Z 대신에 S, T, U 여기에서 우리가 STU로 잡았잖아요. 세 개의 독립변수를 STU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역연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여기에 설명된 이런 이론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 자체를 X, Y, Z 자체를 독립변수로 보게 되면 세 개의 독립변수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책에 있는 이런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세 개의 독립변수일 때. 그런데 앞의 문제처럼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U1, U2, U3가 서로 독립일 때만 설명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U3가 U1과 U2의 함수일 때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U2, U3가 U1의 함수일 때 이럴 때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링크를 붙여 넣는데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 자 이거는 닫고요, 무어, 펜로즈, 인버스 이 이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론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도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못 풀고요, 여기에서 induced metric이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induced metric이 나와 있는데 이 induced metric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준 무어, 펜로즈, 인버스와 induced metric 이 두 개의 개념이 있어야 제가 이 책에서
U1, U2, U3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에 있는 이론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에서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 이럴 때는 이 책에 있는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무어, 펜로즈, 인버스 이 방법과 인듀스드 매트릭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때 또는 두 개일 때 이럴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무어 펜로즈 인버스와 인듀스드 매트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3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펼쳐보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서요. 이거를 직접 부르지 못하고 제가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를 접어 올리고 이전 동영상에서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P를 만들 때 아크탄젠트 2를 직접 쓰지 못하고 UV를 통해서 X와 Y를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것도 접어 올리고 여기에서 보면 P를 계산할 때 이번에는 STU 3개를 주고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20개월을 생각했어요. 20개월. 20개월을 생각하고 어제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디마케이션하고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입니다. 함수 이름을 픽스드로 바꾸고요. 지금 단일 매개 변수 t 하나를 사용할 때고요. 이제 이 부분을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지우고 이렇게 p 값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복원해서 보여드리면요. 어제는 파라미터 t를 받아서 t 값으로 x를 계산하고 t 값으로 y를 계산해서 이렇게 호출을 했었는데 arctangent 2 yx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번엔 두 개의 매개 변수 UV 사용하는데 이걸 픽스로 수정하고요. 여기에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 UV를 받아서 역시 X와 Y를 계산하고 아크탄젠트 2를 호출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직접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세 개의 미역기 변수 STU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픽스드로 수정하고요. 여기에서도 세 개의 미역기 변수 STU를 받아서, 여기서 STU를 받아서 X를 계산하고 Y를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지우고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현하려고 거의 20개월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접어 올리고 요 함수 이름을 픽스트로 수정하고요. 요것도 접어 올리고 함수 이름이 픽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픽스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픽스트이고, 이거를 복사하고 붙여놓고 픽스트로 변경했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cd 015 call redirector cl cut sperry.cpp fe m.exe std c++ latest ehsc no 로고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되었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캡처해서 results txt 이렇게 캡처하고요. 여기에서 열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플리트 다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카티지언 to spherical transform univariate고,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univariate fixed가 있고요.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계산 결과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값과 이 값이 같고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바이베리어트 이고요. 아래로 내려서 트랜스폼 바이베리어트 픽스를 보면 값을 비교해 보면 값이 같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같고요. 이 값과 이 값이 당연히 같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트라이베리어트 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아래로 내려와서 트라이베리어트 픽스도 이렇게 해놓고 비교해 보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이 같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닫고요. 이 두 함수가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저한테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 전체가 하나의 인수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인수고요. 이거는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전에는 이 전체가요, 하나의 아규먼트만 함수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개, 3개, 4개, 5개 관계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다가요, 하이, 팟이라는 게 있고 x, y, z 똑같은 식을 이렇게 3개로 보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식은요, sqrt, mitx, mity, mitz 여기다가 제곱, 제곱, 제곱 이 계산을 이 함수를 불러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식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는 게 계산이 더 빠르고요, 식을 나타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고 계산이 빠릅니다. 여기에 더하기를 넣어야 되네요.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이렇게요. 전에는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넣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연산 가능한 함수에 다수의 파라미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cls m 이렇게 실행해보고 여기서 판단하기 힘들면 m results txt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보면 로드가 되었을 겁니다. transform trivariate와 transform trivariate fixed 여기 계산 결과를 보면요, 이거는 전에 만든 코드고 이거는 새로 수정한 코드입니다. 계산 결과가 완전히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이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 stu를 사용해서 카티지안 코오르나트, 즉 직조 좌표계에서 3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피, 볼륨체를 나타내고요, 직교 좌표계에서 구좌표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3개의 독립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볼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직교좌표계 XYZ 점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한 개의 점을 나타냅니다. 이게 모이면 볼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좌표계에서 로, 세타, P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구좌표계에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on spherical coordinate system이고요. 이거는 XYZ를 이용해서 the same point on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입니다. 여기서는 A point on the spherical coordinate system은 로, 세타, P를 이용해서 한 점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동일한 점을 직교좌표계에서 XYZ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거꾸로 되돌리면 됩니다. 여기서 오토 XX는 로 곱하기 GMM 사인 세타고요. 곱하기 GMM 코사인 P 이거는 도로 X좌표가 나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 YY는 요게 사인이 되어야 하고요. 오토 ZZ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게 코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좌표계의 한 점을 다시 직교좌표계로 되돌린 겁니다. from spherical coordinate에서 to Cartesian coordinate로 변환한 겁니다. 이거를 출력해 봅니다. 이거를 낱개로 출력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출력하는 게 편합니다. 오토 P는 make, tensor, xx, yy, zz 이 자체는 모두 함수이고요. 함수를 텐서로 만들어낸 거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요 RR 자리에다가 P 이렇게 하면 이 P가 출력하는 것과 여기서 XYZ를 이용해서 만든 R이 나타내는 점과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C 해보면요. 이거를 캡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L을 떼고요. 요거를 다시 빌드해서 C results txt 이렇게 놓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요. 제가 이거를 실행하면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R과 P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R을 먼저 계산합니다. 직교좌표계에서 한 점을 먼저 계산하고요.
이 점을 spherical coordinate 구좌표기로 갖다가 이 구좌표 점을 도로 직교좌표기로 되돌린 겁니다. 이렇게요. 원래 점이 구좌표기로 갔다가 구좌표기에서 다시 직교좌표기로 되돌린 겁니다. 이게 뭘 증명하냐 그러면 구좌표가 정확하게 계산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파일은 닫고요. 제가 여기다가 txt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functions txt 이거를 끌어다가 이미지 속에다 넣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넣었고요. 컨트롤 V하고 3차원 공간에서 한 점을 나타내는데 그 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e one parameter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mit t 하나의 파라미터 t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use two parameters mit u mit v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고 세 개의 파라미터 uv t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스페이스 on 3 스페이스 3차원 공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면 mit x는 mit x에 mit t 하나의 매개 변수로 x를 나타냈고요. mit y는 mit y t로 나타낼 수 있고요. mit z은 mit z mit 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UV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UVT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교좌표기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x는 그냥 x고요. y는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z를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z는 z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x와 y와 z이 independent variables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직교좌표기에서 하나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6가지 있고요. 이거를 각각 구좌표기로 변환하면요. mit 로에 xt가 될 수 있고요. y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z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mit 세타는요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mit
B는 B. 이 경우에는 매개 변수 T 하나를 이용한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독립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UV, YUV, ZUV, 세타의 XUV, YUV, ZUV, P는 X의 UV, YUV, ZUV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당근 UV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독립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칸이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바꿈 하고요. 이것도 너무 기니까 이렇게 세트로 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요. XYZ이 서로 독립 변수이면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제가 줄을 다시 정렬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능한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처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Y는 X의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Z은 X의 함수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여기다가 붙여 넣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XY가 독립변수이고 Z이 XY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번이라 잡고요. 이걸 2번이라 잡고 3번이라 잡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0번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12번. 이건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왜 꺼잡아 냈나 그러면 여기서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서요.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거는요. 이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나타내면 X는 로 세타 P, Y는 로 세타 P, Z는 로 세타 P.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설명은요, 요 경우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라 공부를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식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3, 4원 공간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기술하는 거는요. 요 두 가지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하고요. 이 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설명이 없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이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에만요.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해결하려면 제가 동영상 시작할 때 무어 펜로즈 인버스 그래갖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무어 펜로즈 인버스 이론과
induced metric, induced metric 이 내용과 무어 펜로즈 인버스 이 이론을 알아야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제가 동영상을 앞부분으로 돌려서 보니까 어제 동영상 촬영 시점이 오늘은 29일이고요. 어제 28일 오후 3시 30분쯤에 이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런 코드에서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또는 2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또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런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C++ 표준에 들어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요. 연산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로, 세타, 피 이런 거를 여기서처럼 곱할 수도 있고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미분도 가능하고요. 적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함수를 연산 가능한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한번 고트 데피니션에서 찾아보면요. gmp math.hpp 이 파일 속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보면 call, redirect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 call redir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call redirect 이 함수가 모든 곳에서 다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고트 definition 해보면 GMP 베이스 이 함수 속에 정의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줄여서 보면 이게 전체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코드가 짧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코드가 짧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발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 바로 이발이라는 이 함수입니다. 여기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여기에 이 이발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발이 있고 여기에도 이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이 여러 곳에서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런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math.hpp 이 파일 속에 보면 이런 call redirect 함수를 이용하는데 이 call redirect 함수는 GMP 베이스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함수는 다시 이발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이발이라는 함수는 좀 더 복잡해 보이고요. 여기에 get와 zero라는 이런 함수를 또 이용하고요. get와 zero도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생각한 게요. CPP extension include CPG 여기에서 math.hpp 이 파일을 만들 때 이런 개념을 처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옛날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call redirect가 있는데요. 제가 이 날짜를 봤더니 2023년 12월 22일 날 이 파일을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의 방식을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call redirect는 다른 파일입니다. 이거는 CPG types 옛날에 만든 거고요. 이거는 두 번 오버로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라미터를 두 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처음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 파일이 아니고요. 이 파일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23년 12월 22일인데 이걸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 거의 20개월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이걸 처음 만들 때는 파라미터를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전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를 여러 개 전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걸 완성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를 맨 처음으로 할 때는요, 지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어요. 목표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목표만 있고, 그리로 가는 지도도 없고, 길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만 있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건 제가 맨 처음으로 해본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013 텐서, 여기에서 텐서를 처음 소개했는데요. 이 파일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스칼라 값을 넣어서 텐서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텐서를 만드는데, 여기서 엄청난 텐서를 만듭니다. 이게 다 엘리먼트가 함수로 된 랭크 3 텐서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전에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어 봤고요. 이 텐서는 행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여기서 make tensor 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GMP tensor types 해갖고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앞에 보면 기본적인 텐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primary declaration 그래갖고 텐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 받습니다. 첫 번째 오는 거는 dimension 타입이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첫 번째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밸류 컨테이너 1차원적인 벡터 텐서고요. 컨테이너 타입이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페셜라이제이션은 로즈, 콜즈가 있는 2차원 이상의 텐서이고요. 컨테이너 타입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역시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페셜라이제이션은 함수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함수를 저장하려면 컨테이너 타입이, 이 컨테이너 타입이요, 함수를 저장하려면 터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1차원적인 그런 텐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value 컨테이너에 dimension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dimension 타입이 다 value 컨테이너입니다. 첫 번째는 dimension 타입이고요. 이 value 컨테이너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rank 1 벡터를 나타내는 그런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텐서의 엘리먼트가 함수인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이번에는 raw, cold 그 이상, 여기에 value 컨테이너를 보면 행과 열이 있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rank 2 이상의 텐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한 단계 위인 rank 3, rank 4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S5를 보면 value 컨테이너에서 베이스 클래스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2, S1, S2, S3, S4, S5는 모두 텐서 클래스의 스페셜라이제이션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컨테이너 클래스를요, 이 컨테이너 클래스를 처음에는 인헤리턴스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제가 구현할 때는 is a 패러다임을 썼고요. 그러니까 인헤리턴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에서 콜론하고 퍼블릭이나 또는 프라이빗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인헤리턴스 개념을 사용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클래스를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is a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코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면서 무브 시멘틱을 100%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is a 패턴을 버리고 has a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has a 방식은 클래스 속에 이 멤버를 만듭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클래스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는 이 베이스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데이터 컨테이너이고요. 여기 멤버 m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베이스 타입 해갖고 이 베이스 타입이 이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퍼블릭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걸 코멘트 처리하고요. 이거는 is a 방식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move semantic을 사용할 때 이게 최적의 성능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포기하고 여기에 이거를
엘리먼트로 사용하는 has a 메서드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std array와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제이션 1과 스페셜라이제이션 2 std array와 벡터가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제이션 1과 스페셜라이제이션 2와 스페셜라이제이션 5가 소스 코드가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어레이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벡터를 사용하냐 그러면 어레이를 사용하면 메모리가 스택 공간에 기본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요. 큰 텐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엘리먼트가 큰 행렬을 만들 수가 없어. 그걸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엘리먼트 개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백엔드 메모리 스토어를 그러니까 뒤에서 메모리를 저장할 공간을 동적으로 벡터를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스페셜라이제이션 1, 2, 5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보니까 S1과 S2, S5에서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S1과 S2와 S5를 머지할 겁니다. 투어, 싱글, 스페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S3에서 컨테이너를 터플로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를 나타내고요. 이 경우는 행렬 그 이상을 나타낸다. 이것도 코딩을 하다 보니까 S3와 S4가 코드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것도 병합을 하는데 S3와 S4를 투어 싱글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통합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S1, S2, S3, S4, S5 5개의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2개의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이 텐서 클래스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데요. 이 텐서 클래스는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로 2개의 타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dim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첫 번째는 디멘션을 나타내는 dim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dim 타입은요, 여기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dim 타입은 모두 value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value 컨테이너, value 컨테이너, value 컨테이너, value 컨테이너, value 컨테이너. dim 타입은 모두 value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타입은 std array, std array로 된 게 2개가 있고요. std tuple, tuple로 된 게 2개가 있고 std 벡터로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std array와 std 벡터는요, 텐서 중에서 값으로 된
텐서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 1은 tensor of values, 값으로 된 텐서를 정의하고요. 스페셜라이제이션 S2도 array로 되어 있기 때문에 tensor of values고요. 스페셜라이제이션 5 같은 경우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tensor of values입니다. 컨테이너 타입이 터플일 때는요, 함수를 담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tensor of functions입니다. 컨테이너 타입이 터플일 때는요, 멤버가 함수인 텐서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S1, S2, S5는 tensor of values고요. S3, S4는 tensor of functions입니다. 이 tensor of functions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타입이 터플로 된 경우는 I may change the design in future. 앞으로 이 설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를 바꿔야 할 경우가 생길 것도 같은데요. 제가 설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C++ 랭귀지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서 알고리즘 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컨테이너 타입을 터플로 사용하는데요. 이 터플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함수 람다를 저장할 때 256개까지 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256 함수를 256개 저장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바꿔야만 256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디자인을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어드밴스 캘큘러스 이 힐데브란트 책에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챕터 6 벡터 어널리시스 중에서 여기에 보면 16.17 오사그널 커빌리니어 코오르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선을 나타내는 U1, U2, U3가 U1, U2, U3가 아래 그림에서 보면 요게 U1 곡선이고요. 요게 U2 곡선이고 요게 U3 곡선인데 이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단위 벡터가요. 서로 수직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곡선상에서 접하는 단위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오사그널 커빌리니어 코오르디네이트 시스템, 즉 오사그널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직교라는 뜻이고 이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챕터 7 In Higher Dimensional Calculus 챕터 7이고요. Topics in Higher Dimensional Calculus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좌표계를 다룹니다. 여기에 보면 7.4에서 Jacobians and Curvilinear Coordinates 그래갖고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좌표계를 다룹니다. 여기 앞에서 다뤘던 이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시스템은 곡선이 서로 수직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좌표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서로 수직일 때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 Jacobian and Curvilinear Coordinate 시스템에는 좀 더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도입되고요. 여기서 보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밑에 보면 Calculus of Variation이 여기에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Problems에서 섹션 7.1 Problems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손으로 다 풀어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본문의 확장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문제 21번부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공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펑션을 분석할 때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XUV, YUV, ZUV 이 문제에서 보면 X는 U1, U2, Y는 U1, U2, Z는 U1, U2 공면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Scalar Element of Surface Area가 해갖고 이게 나중에 메트릭 텐서로 연결됩니다. 이 책에서는 텐서를 안 다루기 때문에 이걸 메트릭 텐서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나중에 이게 보면 메트릭 텐서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크 랭스 호의 길이 ds를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은요 dr, .dr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 책에서는 텐서를 안 다루기 때문에 벡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왔나 싶은데요. 이 식은 dr, .dr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해서 루트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메트릭 텐서로 변환돼서 나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책과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판이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섹션 4.7에서 보면 18번 문제에 이게 타원체입니다. 이 타원체에서 여기 일립소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타원체이고요. 이 타원체에서 볼륨 요소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타원체 반의 중력 중심을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U와 세타로 매개 변수화하고요. 매개 변수화해서 면적을 나타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런스키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봅니다. 이 런스키언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원체의 표면적을 나타내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 볼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볼 겁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